하다가 마른 게 있어.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 전기력 정리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린 얘를 갖다가 쿨롱 펄스라 그래. 쿨롱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니네 알고 있죠. 중력도 그랬고 이쪽 전기력도 그렇고 중력에서는 서로 질량을 다 가진 두 물체가 알만큼 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죠? 서로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얘는 거리에 비례하고 이쪽은 거리에 비례하니까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식 기억나죠? F는 중력은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물체 사과나무의 사과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죠. 이렇게 하고 사과의 질량하고 행성 지구의 질량 뭐 이렇게 써. 이게 만유인력이라는 걸로 우리가 중력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냈었지. 똑같습니다. 두 점전화를 가지고 있는, 자 이제 여기에 플러스 뭐 Q, 이쪽이 이제 뭐 마이너스 Q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 둘 사이에 서로 이제 어떻게 되겠니? 이게 A 점전하고 이게 B 점전하면 A는 B를 끌어당기고 B는 A를 끌어당길 거야. 서로 작용 반작용력이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인 작용 반작용력이다. 여기서 이 F 하나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 F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얘랑 비슷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쿨롱 상수가 나오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R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R의 제곱에 여기는 이제 Q 이렇게 1, 2로 할게. 이렇게. 아니다. AB로 합시다. AB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잖아. 그러니까 A는 B를 끌어당기고 B는 A를 끌어당기는 작용 반작용력으로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화학 시간에도 배웠잖아.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둘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전기력이다. 이렇게 쿨롱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교육과정, 바뀌기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전기장이 물리학 1에 있었어. 근데 이게 물리학 2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얘기도 잠깐 좀 해보자고요. 너네 이제 조금 있으면 물투 갈 건데 물투에서 이게 나온다고.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전기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lectric field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ield 그러면 펼쳐진 뭐 운동장, 펼쳐진 장소 이런 의미야. electric field 그러면 말 그대로 전기가 펼쳐져 있는 공간이야. 이거랑 비슷한 것들 뭐이니? 자기장. 자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우리 magnetic field라고 그래요.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중력장 들어봤지? 중력장, 자기장, 전기장 뭐 이런 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전기장의 정확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E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기장은 이렇게 써요. 이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벡터란 얘기야. 벡터란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상에 어떤 점전한 Q가 있다 그래봐. Q를 플러스 Q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플러스 점전하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간다. 우리 자기장 할 때 N에서 나갔잖아. 그것처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는 전기장이 나가요. 전기력선이 나간다. 반면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는 플러스는 나가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는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야. 그래서 이 절대값이 크기가 크면 이제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Q값이 크면. 그래서 플러스는 나가고 마이너스는 들어간다. 이제 선생님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가더라는 거야. 전기력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선생님은 지금 평면에다 그렸지만 이게 이제 공간상이면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올 거 아니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단위 점전하를 즉 플러스 1쿨롱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 플러스고 얘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니? 그 힘의 크기 같은 애들을 갖다 쭉 연결해 갖고
구면상에 연결했어. 그랬더니 농구공처럼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우린 그 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 점전화를 받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위 점전화가 받는 힘, 그걸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 둘이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볼까요? 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K에 둘 사이의 거리가 R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R의 제곱에 어떻게 되는 거니? 라지 Q에 이게 플러스 1쿨럼을 스몰 Q라고 보통 많이 쓴다. 이렇게 쓰는. 이렇게 힘을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 단위 점전화 Q로 이걸 나눠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걸 Q로 나누는 거죠, F를. 그러면 여기서 Q를 나누면 어떻게 돼? K에 어떻게 되는 거야? R의 제곱에 어떻게 된다? 중심전화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장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F를 표현할 때 F도 벡터니까 F는 Q이다. 단위 점전화에다가 전기장을 곱하면 이게 바로 전기력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랑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방향이 똑같다고. 전기력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똑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기력도 앞으로 이제 물투에서 배우는 전기장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 표현 방식만 틀린 거야. 우리 전기력은 우리 이제 물리 1에서는 이렇게 구할 거고 물리 2에서는 이제 이걸로 이걸로 구할 거야. 전기장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방향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기력도 물투에서는 전기장. 그 다음에 전기력하고 전기장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방향이 같더라. 전기장하고 전기력.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파트에서는 수능에서 다뤄지는 게 수직선상에서 나타나는 두 점전화 사이의 이제 일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 이런 표현을 써볼게. 두 점전화 사이에서 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자,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수직선상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이제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다고. 이 점전화, 여기 점에 점전화가 있어. 얼마가 있냐면 여기가 플러스 Q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Q라고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Q라고 해보죠. 똑같이 플러스 Q가 이렇게 있어. 자, 플러스는 뭐라고요? 전기장이 나가야 된다 그랬지. 전기장도 그렇고 전기력도 방향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플러스는 나가야 된다고. 자, 나가야 됩니다. 공간상으로 나가야 되죠.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되겠니? 나가야 돼.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네 전하량이 Q로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의 크기가 똑같죠?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 전기력선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값이 커지면 전기력선 수가 개수가 많아져. 그 배수로 많아져. 만약에 지금 몇 개를 그렸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그렸어. 근데 이게 플러스 2Q라 그러면 여기는 16개가 기어 나와야 돼. 선이. 이해되니? 정민이 알겠지? 선이 16개가 기어 나와야 돼. 이게 Q고 이게 3Q잖아?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 8, 3, 24. 24개의 선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상대적으로 전기력선의 수가 많아진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플러스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얘 크기가 같고 거리가 같은 지점에 요 지점에서는 이게 상쇄가 돼서 전기장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점전화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에서는 전부 다 얘네 둘에 의한 전기력이 상쇄돼가지고 0이 되더라. 또는 전기장이 상쇄돼서 0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쇄됩니다. 이런 그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라인으로 선으로 점선으로 그린 부분이 다 얘네 점전화 2에서 다 0인 거야. 요 라인이 전부 다 0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점전화, 자, 첫 번째 동일한 점전화인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동일한, 야,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겠지. 들어가는데 거리가 같은 곳은 0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0인 지점이 두 점 사이에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인 지점이 두 점전화 사이에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얘가 우리가 F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K에 비례합니다. R의 제곱에 그 다음에 Q1, Q2라고 하는 식이 있었으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두 점전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가 플러스 4Q요. 하나는 여기가 플러스 Q요.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나가겠지?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갈 거야. 여기도 전기력선이 나가겠지? 그런데 이게 4개면 이게 8개면 얘는 32개가 나와야 돼. 이해되니? 4배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비례해서 이게 8개면 8, 4, 32, 32개의 전기력선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얘가 좀 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밀고 나오겠지. 밀고 나와서 어디까지 가겠니? 어디까지 가냐면 한 이쯤 나옵니다. 그래서 몇 대에 몇? 2대 1인 지점에 0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 그런지 알겠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4Q면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지. 자, 똑같이 이번엔 여기가 얼마였어? 플러스 9Q라고 해볼까? 여기가 플러스 Q라고 해볼까? 그럼 거리비가 어떻게 되겠냐? 3대 1이야. 이 지점이 0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된 거리에 이 공식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동일한 점전화의 종류의 경우에는 0인 지점이 두 점전화 사이에 있더라. 이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게 몇 배인지를 봐야 돼. 몇 큐인지를 봐야 돼. 근데 제곱꼴로 거리의 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센 놈이 거리가 좀 멀리 가야지. 그래서 그걸 제곱해가지고 상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4배면 2대1, 3배면 3대1. 그죠? 9배면 3대1, 16배면 4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이렇게 외부의 0인 지점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외부의 0인 지점이 존재하더라. 얘가 되게 그래서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서로 다른 종류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수평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제 점전화가 이렇게 있다고. 여기 이제 A 전화가 있고 여기가 B 전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얼마로 할까요? 우리 이제 이거 했으니까 할 줄 아니까 플러스 9쿨롬이 있어. 얘가 마이너스 Q야. 플러스 9Q 쿨롬이 있고 마이너스 Q 쿨롬이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어쨌든 9배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나간다고. 나가야 되죠? 플러스에서 나간다고 이렇게. 얘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지.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나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력선이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여기 0일 수가 없잖아. 가운데. 내부에 상충되는 상쇄되는 곳이 없어. 이건 어디에 있어야 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큰 것에서 절대값이 큰 거에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에 0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바깥에 외부에. 근데 그 외부가 이렇게 절대값이 작은 쪽 옆에 있어. 여기가 0이야. 이렇게. 그러면 거리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여기서 여기가 3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0인 지점인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니네들은 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클 거냐라고 하는 거야. 얘 거리가 멀죠? 근데 세죠? 그래갖고 얘가 여기까지 영향력을 줘서 얘를 상쇄시켜서 0이야. 그럼 그 다음 여기 이쯤은 얘의 영향력이 큰 거야. 가까운 애의 영향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이 지역에다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끌어당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만약에 여기 V표한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멀리 있는 애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 플러스 X 방향.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어떻게 된다? 이 지점이 0인 지점이라고. 얘가 9대 1이니까 9대 1이면 자,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종류죠? 그럼 바깥에 있어야 돼. 바깥에 있으면 어서 와.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3대 1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가 0인 지점이니까 0인 곳 바깥으로 나가면 얘 상쇄시키려고 끝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상쇄시킨 거잖아. 그럼 조금 벗어나면 얘의 영향력이 크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민다고. 딸려고. 만약에 여기 이쪽 안쪽으로 오면 여기 0인 지점은 얘가 영향력을 주고갖고 0인 건데 얘까지.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얘의 영향력이 크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 1쿨롱 갖다 놓으면 얘가 밀어내니까 이쪽 방향으로 밀어낼 거야.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은 플러스 X 방향, 왼쪽은 마이너스 X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있다 그래봐.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얼마로 할까요? 마이너스 3쿨롱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가 플러스 6쿨롱이야. 7로 할까? 아니지. 4배가 되면 12쿨롱인가? 그죠? 이렇게 되겠네. Q, 12Q야.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선 얘가 나가죠. 얘가 나가잖아. 나가야 돼. 플러스는.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어차피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 내부에는 0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배니? 4배잖아. 그러면 어디에 0인 지점이 있다고? 이 바깥에 외부에 있다고. 큰 놈 반대편에 있다고. 절대값이 큰 놈 반대편에 여기를 0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기준에서 거리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2대 1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4배니까 거리비는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여기하고 여기다 갖다 놨을 때 조금 다를 거라는 거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 점전화에 영향을 많이 갖는다.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끌어당기니까 이쪽이다.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이다.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이 크다고? 얘의 영향력이 크니까 밀어내니까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 A, B의 전화의 종류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2가지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야. 뭐 한 3가지까지도 따져야 돼. 둘이 같을 때, 둘이 다를 때, 또 얘가 크고 얘가 작을 때, 얘가 크고 얘가 작을 때. 그럼 0인 지점, 그러니까 힌트로 0인 지점을 내부를 주든 바깥을 주든 준다고. 그걸로 유추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같은 종류인지,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나인지, 절대값이 얼마나인지. 그래 놓고 나서 문제 주는 건 뭐냐면 점전화 하나를 A에 놨을 때, B에 놨을 때, C에 놨을 때 어느 방향으로 당길 거냐, 밀릴 거냐, 힘을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력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문제. 근데 이게 준킬러예요. 준킬러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려. 실제 수능 문제에서. 그래서 요 경우를 좀 다뤄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전기력으로 설명했지만 전기장도 어차피 아래 제곱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 계산할 때, 물리2에서 전기장 계산할 때도 똑같습니다. 단 차이는 뭐냐면 물리1은 수평선이지만 물리2는 어디에 이제 공간상에서 나오는 거지. 공간상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전기력에 대한 얘기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봅시다. 필기해보세요.